여러분 안녕하세요. 166가입니다. 자, 5월 농사 얘기하고 있는데 전 시간 미생물 얘기했죠. 제가 이제 농업에도 이제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이제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된다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원원적 미생물과 배양한 종균 미생물 이렇게 나누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 분야나요. 그렇지만은 원원종과 이제 원종, 종균을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아마 농업에 더 접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좀 또 거시기 하시죠? 저 거짓과 진실 이거 뭐 뚜렷하게 생각 안 나더라고요. 오늘 얘기가 비료의 범위 뭐 뭐랄까요 무비료, 무투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혼란을 겪으신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그 컨설팅 할 때 보면 이것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러요. 자, 소개하는 내용은요. 뭐 가압적 검증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 어디에서 뭐 된 건 아니고요. 농정당에서 한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 할 필요는 없죠. 맞은 것만 쓰시고 틀렸다 보시면 이제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의 철학자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의 자연재배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과수농가 썩지 않은 사과죠. 자, 기무라 아키노리 선생의 자연재배가 이제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농가들이 뭐 가서 견학하고 배워오고 책을 보고 그다음 어 그러다 보니까 IMF 이후에 뭐 자연농 붐이라 할 정도로 많은 도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많이 도전들 하시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뭐 귀농하시고 아니면 도시농가 한 번쯤은 아마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 아니면 이제 김우라 선생의 뭐 아니면 가와구치 선생의 책을 한 번쯤 본다 할 정도로 많이 도전하는데요. 자연농은 무비로다. 무비로는 자연농이다 할 정도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이다 할 정도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으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뭐 대개는 이렇더라는 거 아닌 분도 있더라는 거. 자, 필요 없이 농사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논장이나 뭘까 의견들이 좀 각기 달리죠. 자, 필요 없이 농 된다 안 된다. 자, 무팀 농사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좀 갈리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무팀 농사 저는 이제 무투입 농사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뭐 현장도 봤고요. 무비로 자연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도 많이 듣고 많이 들었고 또 만나기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86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새로운 농업을 이제 찾기 위해서 20대, 30대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거의 3년, 2년 반이 넘는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많이 찾아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많은 이제 농가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에 그 농사하신 분들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없이 만나면 되게 들었는데요. 자, 오늘 무비료 자, 거짓과 진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제목의 타이틀이 좀 거슬립니다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비료 얘기나 자, 일본의 자연농이 무비료로도 얘기가 되고 많이 생산된다. 자연재배 소개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농가들이 또 도전하고 있거든요. 자, IFE 아까도 있습니다. IFE에 뭐 자연농 붐이라 할 정도로 많이 그 전에 뭐 있긴 있었습니다. 뭐 원서를 이제 일본의 책이죠. 그걸 이제 번역하면서 보시고 이제 따라하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뭐 정확하게 자연농이라 했지만 이제 전통은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뭐 굳이 또 이름 안 붙이고 이제 농사 현장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15년을 이제 우리나라 뒤지고 다녔으니까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요. 그러면서 현장에 보시면 이제 있었는데 뭐 IF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많은 농업상부가 뭐냐면요. 제가 무비료 농사, 뭐 자연농에도 도전했다가 많은 포기하는 거. 자연농은 무비료다. 또 무비료 농사를 해가지고 많이 더 도전하는데 보니까 제가 만났던 현장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년 후에 보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하신 분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이게 도전했다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무비료 농사 된다. 저는 이제 된다고 봅니다. 무팀 농사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숲이든 아니면 이제 기존의 농지에다가 이제 이게 무비료 농사 시작했을 때 앞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첫 해는요. 뭐 1, 2년 아니면 뭐 작물에 따르면 한 3년까지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을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가 수확은 됩니다. 근데 수확할 정도의 뭐 내답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먹기도 벅찰 정도로 수확이 안 됩니다. 이게 현장이었거든요. 제가 본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콩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더라는 거. 또 과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채소라든가 우리가 밭작물 같은 경우 이렇더라는 거. 제가 이제 봤던 저희 소견이니까요. 자, 자연농 무비료 가능하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2, 3년 첫 이제 농지를 빌려면 기존에 양분이 있거나 아니면 숲을 개간해가지고 화전이라 그러죠. 그때 보면 2, 3년 되거든요. 뭐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또 이후에가 수확량을 이제 뭐 내다팔 정도의 그런 수확이 안 되더라는 거. 먹기도 버거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화전들이 이제 2, 3년 되면 이동을 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 뭐 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일본의 자연농이 소개되면서 자연재배들이 소개되면서 뭐냐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생산량 굉장히 높다. 그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가구지 선생이나 김우라 선생들이 이제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뭐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이 거의 미비하시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10년, 20년 했는데 뭐 30년 했는데 생산량이 높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우리나라의 농가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거, 들었던 거, 비료 사용한다는 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되게 이제 자연농은 무비료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첫 해는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 수확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10년, 30년 했는데 생산량 굉장히 높다 소개하다 보니까 한데 제가 봤던 건 뭐냐 비료 사용하고 있더라. 무비료를 얘기합니다. 한데 비료 사용하고 있더라.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막 포기랄까 실패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건데요. 자, 비료 범위입니다. 우리는 비료를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 뭐 화학 비료, 퇴비 이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또 비료하면 이제 뭐 화학 비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화학 비료, 이제 퇴비 그런 거에 다 얘기하고요. 자, 이거 저의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비료라는 것은 이제 범위는 토양과 작물에 영향이 되는 모든 유기물 영양분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다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 용어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속효성 비료냐 지극성 퇴비냐 뭐 화학 비료냐 아니면 퇴비냐 아니면 유기물이냐 이런 차이겠죠. 저농도냐 아니면 화학 비료 같이 고농도냐 아니면 저농도냐 뭐 유기물은 저농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생산이냐 우리가 시판되는 화학 비료냐 퇴비냐 아니면 이제 자가 생산하는 거냐 아니면 뭐 발효 비료냐 발효 퇴비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토양의 작물에 영향이 되는 모든 것을 비료로 한다 하면 틀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범위 안에서 봤을 때 그럼 비료란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비료라고 하는 용어 토양과 작물에 뭐가 영향을 끼치는 영양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비료 종류에 대해서는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있고 잘못된 지식이 이제 계속 양산된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이제 뭐랄까요, 뭐 포기도 생기고 이제 실패도 되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자, 비료 종류입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자, 농지에 자생하는 풀도 영양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풀을 베어서 깔았을 때 이것도 멀칭이니까 이게 또 완전 비료거든요. 양분이니까 토양과 작물에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토양의 미생물과 동생물에서 분해되면 작물에까지 끼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비료에 속할 것이고요. 농지 재배하고는 농비작물 초생재배라 그러죠. 이것 또한 이제 양분이 되겠죠. 그럼 비료거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잔산, 뭐 볏짚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퇴비, 우리 그 쓰고 있는 발열퇴비, 숙성퇴비 같은 이제 자연 상태의 그런 연날 퇴비라 그러죠. 이런 발열퇴비, 숙성퇴비도 이제 비료를 되고요. 반려퇴비, 화학비, 부숙퇴비, 유기질 비료 이것 또한 시판되고 아니면 농가에서 만든 것 또한 양분이 되고 이제 토양과 장을 했으니까 퇴비가 비료가 되겠고요. 화학비료도 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액비도 배양 미생물도 쌀겨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쌀겨도 많이 뿌리시거든요. 미강이라든가 그런 뭐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은 뭐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만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이름 붙여가 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또한 양분이 토양과 작물의 양분이 되니까 이것 또한 비료 범위거든요. 간혹 있습니다. 비료 종류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농지에 자생한 풀은 비료라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농지에 자생한 풀도 비료의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조금 있긴 어,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의견이 좀 달리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거의는 뭐 논쟁 크게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제 널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겪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뭐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의견 나누면 이제 비료 종류에 다 포함시키더라는 거. 자, 그러니까 무비료 농사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 아까도 했지만 첫 이제 농지에 했을 때 아니면 개간했을 때 근데 수확이 우리가 내다팔 정도의 수확이 뭐 작업하기도 힘들거든요. 끝날에 우리 화정 같은 거의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수확량이 적다는 거. 근데 섣부른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존한 무비료 농사는 없다. 왜냐? 우리가 이제 수확하고 이제 작업할 정도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수확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비료 하지만은 어쨌든 비료 쓴다는 거. 뭐 풀도 안 하고 이제 멀칭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거의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섣부른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존한 무비료 농사는 없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건 또 판단하시고요. 자연농은 무비료 농사다. 자연농도 비료 농사다. 모르겠습니다. 자연농 하시면 조금 뭐랄까요? 무비로 주장하시고 무비로다 딱 하시고 이제 그런 지식적으로 아니면 도시농업이라 기농교육이라 이제 참석해 보면 그런 아니면 이제 이런 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혹시 신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농은 무비료 농사다, 자연농도 비료 농사다. 뭐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 건 아니고 둘 다 맞죠. 어쨌든 간에 뭐냐 법적으로 아니면 뭐 그런 거로 이제 규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표기라든가 표현할 때 여러분이 판단해 하시고요. 분명한 거는 비료 사용이 맞지 않나 하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화학비료 없이 퇴비만 아니면 이제 유기물만 뭐 볏짚 같은 것만 해가지고 했을 때 무비료 농사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연농에 보면 아니면 이제 뭐 뭐랄까요?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이게 조금 뭐랄까 신뢰된 예인지 모르겠지만 무농약 하면 이제 화학 농약만 안 쓰면은 무농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연약, 친환약 쓰면서도 무농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제 허용되고 있거든요. 무비로 화학 농약만 안 쓰고 천연 농약 해도 무농약 하듯이 이제 뭐 무비를 한다 해서 뭐 법적으로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뭐 인증 관계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 뭐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학비료 퇴비 없이 유기물만 사용해도 무비로.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아마 그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틀렸다 맞았다 할 필요 없이 다 공인되고 있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뭐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농정당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통설적으로 이제 이게 무농약이다 무비료다 틀렸다 맞았다 할 필요도 없고요. 다 개인적인 건데 정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뭐냐 비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요 기술적으로 농사를 접근할 때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표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고요. 그건 뭐 개인적인 뭐 양심이랄까 아니면 뭐 윤리랄까 뭐 그런 거고 이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많은 농업상고가 뭐냐 무비료 농사에 도전해서 많은 포기한다는 거. 근데 무비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많은 포기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자연농도 모든 것들은 이제 비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비료 사용을 어떤 비료 사용하냐 뭐 유기물 아니면 풀 같은 거 해서 잡초 같은 거 해서 아니면 이제 뭐 볏짚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퇴비 같은 거 해서 할 거냐 그런 비료 사용을 어떤 비료 쓸 거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현장으로 해서 농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분 부족해서 생산도 안 되고 성장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접근은 좋겠다.
좀 오늘 조금 불편한 얘기가 어떤 분에겐 좀 뭐랄까 좀 한 얘기들이 있죠. 자연농에서 무비료 이게 종식화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꺼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한 번쯤 꺼내야 될 얘기거든요. 다음 편에서는요. 일본의 자연재배 가와구치 유이치 선생이죠. 그 다음에 기무라 아키노리 선생의 자연재배 거기도 뭐 보시면 이제 무비료라 얘기 알려져 있거든요. 무비료 표시도 하고요. 그렇게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도 있고 그런 비료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은요. 일본의 그 벼 재배 가와코치 유이치 선생의 그 벼 재배 얘기하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을 아끼노리 선생의 이제 썩지 않는 사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비료 사용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저희 뭐랄까 한번 피드백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받아들이시고 나쁜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없기 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